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역영어를 함께 공부할 이소영 간세사라고 합니다. 참 인사드릴 때 제 자신 스스로가 되게 어색한데 다들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거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이제 무신용장 결제 방식까지 공부를 했어요. 정말 힘드셨을 거고, 중요한 거는 복습이 꼭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강을 들을 때 단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들어요. 왜냐면은 결제를 했을 때 저희가 인강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채우려고 미루다가 막판에 정말 솔직히 몇 배속 하시죠? 지금 제가 하시는 것도 몇 배속을 해서 공부를 쭉 하세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강의만 계속 들어. 그다음 복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이따가 해야지 하고 저녁을 먹고 친구와 약속 있으면 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돼서 복습을 해야지 하는데 아니다, 일단 인강부터 듣고 하자,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이 사실은 되시죠. 물론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되냐, 굉장히 역효과가 나고 나중에 벼락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험장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꼭 그날 복습이라는 게 그날 무조건 정리를 하고 공책에 핵심 단어를 놓고 회독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강의를 들었던 부분을 제가 한 PPT만 돌려봐도 사실은 복습 효과가 나기 때문에 꼭 오늘 들은 강의는 꼭 복습을 하는 걸로 하시고, 예습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꼭 인코텀즈 규칙을 다 읽으셨었어야 돼요. 그리고 비엔나 협약도 다 암기가 돼 있진 않지만 적어도 어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는 꼭 알아야 되고, 환호음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송금결제 방식이 어떤지, 추신결제 방식이 어떤지, 청산 계정이나 포페이팅, 팩토링 계약이 어떤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신용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용장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신용장은 1부터 10까지 중에 1부터 9까지는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가 잘 안 돼 있으면은 뒤에도 암기가 힘드세요. 그러니까 꼭 복습을 지금이라도 안 돼 있으면 이거 살짝 끄시고 앞부분부터 공부를 하신 다음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오늘은 제일 중요한 신용장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앞부분을 일단 일반 쪽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의는 제가 청약과 승낙 부분부터 계속 신용장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용장이란 개설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이, 발행은행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개설은행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한으로 수익자인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중요하죠,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입니다. 뭐와 차이점이죠? 추심. 연계돼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아, 신용장 거래네? 그러면은 조건부 지급 확약 안 하는 건 뭐 있었지? 아, 추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UCP 600 정의에도 나오죠. 신용장이랑 그 명칭과 상관없이에요.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가 정말 중요하죠.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 취소 불가능한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여기서 당연히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돼요? 일치하는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딱 보면은 뭐와 도대체 일치하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신용장 조건이겠죠, 당연히. 그쵸? 이렇게 아셔야 되고, 요 정의와 UCP 600 정의 신용장에 대한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무역 내용, 우리가 공부할 어떤 파트에 대한 내용에 정의는 항상 있습니다. 그 정의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정의 안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모든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의를 잘 숙지를 해두시고, 신용장 효용을 좀 제가 먼저 해놨어요. 일단 신용장은 효용이 수출자, 수입자,
은행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사실은 여기에 생산업자도 신용장에 대한 효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중요한 요 수출자, 수입자, 은행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금 회수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왜? 정의에 나왔어요. 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이죠. 은행이 대금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대금 회수는 확실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무역 금융의 수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거는 웬만한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왜 수출을 장려할까요? 나라에서는? 수출을 장려하는 이유는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외화가 많이 입금되고 국내에 있는 공급업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떻게 돼요? 고용이 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수출을 함으로써 각 나라마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하고 있고요. 수출을 장려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정책에 대한 최고의 담보 또 최고의 증빙 서류가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따른 어떤 금융을 은행 측으로부터 수혜를 할 수 있어요. 은행이 뭐를 담보로 제공한다? 신용장.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 거래를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 대금의 조기 회수. 딱 보면 아까 대금의 조기 회수하면 또 하나 생각나야 될 거. 환호음에서 지급인은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자라고 했어요? 수입자라고 했어요? 아니죠. 지급인은 누구예요? 매입은행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다시 환호음의 지급인은 매입은행이었어요. 왜?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환가료나 그 밖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미리 대금 결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입은행이 나중에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매도인은 매입은행이 환가료 공제하고 된 대금을 결제로 인해서 대금을 어떻게 돼요? 조기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을 선적한 후에 신용장 조건에 일치되는 서류의 제공 및 환호음의 할인. 누가 할인해줘요? 매입은행이 할인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서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되고 수입자의 효용을 보실게요. 매매계약 시 유리하게 체결 가능. 수입상은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출상과 매매계약 시에 가격, 결제 조건 등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을 할 수가 있다. 왜? 어떻게 보면 수출자가 수입자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장이 은행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신용장 조건을 만들 때 그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게끔 매도인이 행동을 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일치하는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상을 계약 체결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배려를 하고 확실한 거래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적이나 결제 조건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매수인이 유리하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기일에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수령. 신용장은 두 가지 위험을 다 커버합니다. 신용위험과 상업위험. 다 커버해요. 신용위험은 뭐예요? 수출상에게 발생되는 위험이고 상업위험은 수입상에게 발생되는 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은 어떻게 커버돼요? 결국엔 발행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커버가 되고 상업위험은 이걸로 커버돼요. 잘 보시면 수입상은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을 명기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간 내에 물품의 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용장 조건에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발행은행에게 뭐를 제시해요? 서류를 제시할 때 그 서류는 당연히 어떤 서류겠어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유효기일이나 선적기일에 선적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매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계약 체결을 당연히 하고 계약 이행을 해서 물품을 인도를 해야지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서 대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같은 경우는 물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업 위험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기일에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서나 신용장 조건에 예를 들어 5월 2일 날 매도인이 선적 기일에 맞춰서 선적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때쯤 선적이 됐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